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과 문화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는 21일, 그러니까 토요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동지입니다. 동지는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로 우리가 예로부터 동지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팥죽과 함께 기나긴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동지의 유래와 풍습, 그리고 동지 때 먹는 팥죽의 유래와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이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쯤 양력 12월 21일 정도가 되면 동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지를 아세 또는 작은 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의 동지는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과는 작은 설의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또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서 호랑이가 교미를 한다고 하여 호랑이 장가가는 날, 이렇게도 부른대요. 이 관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처럼 동지 첨치의 풍속으로 전하고 있죠. 동지가 음력 동지달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검은 무렵에 들면 노동지라고 합니다. 원래는 음력으로 동지달 21일이니까 원래 동지는 노동지라고 하죠. 애동지에는 어린 나이가 많이 죽고, 중동지에는 청장년층이 많이 죽고, 노동지에는 노인들이 많이 죽는다는 옛날 속설도 있고요. 이처럼 우리 민족은 태양력인 동지에다가 태음력을 잇대어 태음태양력으로 세시 풍속을 형성시켜 의미를 부여하였답니다. 그리고 동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바로 팥죽이죠. 그래서 동지에 먹는 팥죽이라 동지 팥죽이라 부르는데요. 먼저 동지의 유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지는 태양이 적도 이남 23.5도의 동지선 또는 환경 270도의 위치에 있는 때이고요. 양력 12월 21일이나 22일, 23일 무렵에 든다고 합니다. 중국 주나라에서는 이날 태양력과 광명이 부활한다고 생각하여 동지를 설로 삼았다고 전하고요. 당나라 역법서인 선명역에도 동지를 역의 시작으로 보았다고 하네요. 또 역경에도 복괴에 해당하는 11월을 자월이라고 해서 동지달을 1년의 시작으로 삼았다지요. 동지와 부활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도 보면 밤 12시가 아니고 11시가 지나서 지내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것 역시 밤 11시부터 자시작해서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에 이어 고려시대에도 당의 선명력을 그대로 썼고요. 충선한 원년에 원의 수시력으로 바뀔 때까지 선명력을 사용하였죠. 이것을 보면 충선왕 이전까지는 동지를 설로 지낸 것으로 짐작된답니다. 그리고 구미각국의 성탄절도 초기에는 기독교가 페르시아의 미트라교의 동지축제일이나 태양숭배의 풍속을 이용해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게 한 것이랍니다. 신약 성서에도 예수의 탄생 날짜 기록은 없죠. 농경민족인 로마인의 농업신인 세턴의 세턴네리아 축제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성했고, 그중 25일이 특히 동지 뒤 태양 부활일로 기념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궁중 풍속도 한번 살펴볼까요? 궁중에서는 원당과 동지를 가장 으뜸되는 축일로 생각하여서 동짓날 군신과 왕세자가 모여 잔치를 하는 회례연을 베풀었죠. 해마다 중국의 예물을 갖추어 동지사를 파견하고 이날을 축하하였고요. 지방의 관원들은 임금에게 전문을 올려 진화하였다고 합니다. 동국 세식이 관상감에서는 새해에 달력을 만들어 궁에 바쳤는데요. 나라에서는 이 책에 동문지보라는 어세를 찍어 백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이 달력은 황장력, 청장력, 백장력의 구분이 있고요. 관원들은 이를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것을 단호의 부채를 주고받는 풍속과 어울러 하선동력이라 하였답니다.
2조에서는 지방 수령들에게 표지가 파란 청장력을 선사하였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달력은 내용이나 효용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농경본위의 사회였던 만큼 24절기 등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달력이 요긴하였고요. 기재 내용도 그에 맞게 다양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에도 동지 무렵의 연말연시가 되면 새해 달력을 주고받는 풍속은 여전하답니다. 또 동지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나 시할머니에게 버선을 지어 선물하는 아름다운 풍속인 동지 하례를 행했죠. 다른 말로는 동지 헌말이라고도 한답니다. 이날 새 버선을 신고 길어지는 해에 그림자를 밟으면 수명이 길어진다고도 믿었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동짓날부터 섣달 거뭇날까지는 서로 간에 모든 빚을 갚고 새해 기분으로 설날을 맞았는데요. 하지만 빚을 갚지 못했어도 독촉하는 경우가 없었대요. 또 일가 친척이나 이웃 간에 불화가 있었으면 이날 서로 마음을 열어 풀었대요. 그러니 동짓날에는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푸는 날임을 잊지 말아야 하죠. 불편한 이웃과 웃는 날이라고 하는 6월 유두와 함께 동지는 우리 계열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동지 때 있었던 민간 풍속도 한번 알아볼까요? 동짓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연못의 수면이 얼어붙어서 얼음의 모양이 쟁기로 밭을 갈아 놓은 것처럼 되는데요. 이것을 용가리 또는 용경이라고 했답니다. 동국 세시기 11월 원래조에는 충청도 홍주 합덕지에 매년 겨울이 되면 얼음의 모양이 용이 땅을 간 것 같이 되는 이상한 변이 있었다네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언덕 가까운 쪽으로 세로로 갈아나간 자치가 있으면 이듬해는 풍년이 들고,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한가운데를 횡단하여 갈아나가면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혹 갈아나간 흔적이 동서남북 아무 데로나 종횡어로 가지런하지 않다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네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또 이날은 동지부적이라고 하여 뱀사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 작기를 막는 속신이 있었고요. 팥죽을 쑤어 먹지 않으면 쉽게 늙고 잔병이 생기고 작기가 성행한다는 속신도 있었다네요. 그리고 또 동짓날 일기가 온화하면 이듬해 질병이 많아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하고요.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덜 징조라고도 여겼답니다. 그러니까 동짓날은 춥고 눈도 많이 와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걸로 예보가 되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시절 음식인데요. 동지에는 아까 말한 대로 동지 팥죽 또는 동지 두죽이라고 하여 팥죽을 쑤어 먹는 오랜 풍속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팥죽을 만들면 사당에 올려 동지 고사를 지내고 각방과 장독 등 집안의 여러 곳에 놓아두었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었다네요. 사당에 놓는 것은 천신의 뜻이고요. 집안 곳곳에 놓는 것은 축귀의 뜻이라고 하네요. 이로써 집안에 있는 모든 악귀를 모조리 쫓아낸다고 믿었답니다. 또 집안에 혹시 괴질로 죽은 사람이 있더라도 팥죽을 써먹지 않는다지만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이랍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우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팥죽을 써 상가에 보내는 관습도 있었다네요. 이것은 상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한 것으로 팥죽은 동지에만 쏘아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상을 당했을 때 쏘아 부조하기도 했다네요. 이것은 팥의 붉은색이 양색이므로 응귀를 쫓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팥을 집안에 두면 악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한 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경사나 재앙이 다가왔을 때 팥죽이나 팥밥, 팥떡을 먹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고사를 지낼 때 보면 팥떡을 해서 나누는데 이유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번성하기를 기원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은 공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또 건강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피부가 붉게 붓고 열이 나고 쑤시고 아픈데 특효가 있고요. 젖도 잘 나오게 하고 설사나 해열, 유종, 각기, 종기, 임질, 산전, 산후통, 수종, 진통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팥죽의 유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옛날 중국 진나라의 공공이라는 사람에게는 늘 말썽을 부려 속을 썩이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는데 어느 동짓날 그 아들이 마침 죽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죽은 아들이 그만 역질 귀신이 되고 만 것이라네요. 역질이란 천연두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서 그 당시에는 역질이 마을에 돌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 꼼짝없이 앓다가 죽어버리니 공공은 자신의 아들이었다고 해도 그냥 둘 수가 없었겠죠. 공공은 생전에 아들이 팥을 무서워했다는 기억을 떠올리고는 팥죽을 쑤어 대문관과 마당 구석구석에 뿌렸는데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었던지 그날 이후로 역질은 사라졌고 이를 본받아 사람들은 역질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동짓날이 되면 팥죽을 쑤었다는 일화가 있답니다. 방금 소개드린 일화에서도 보시듯이 옛날 사람들은 붉은색은 귀신들이 싫어하는 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곡식들 중에서도 유난히 붉은색을 지닌 팥을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지와 팥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선조들의 먹과 풍류 그리고 알찬 삶을 위한 생활 태도는 물려받고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생각되지만 요즘은 그러한 전통을 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